안녕하세요. 인프랩에서 랠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 우주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인프랩에서 랠리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성장했던 부분을 현재 랠리 코드와 제 과거 코드랑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랠릿을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랠릿은 두 가지 가치를 제공하고자 인프랩에서 런칭한 채용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인프랑과의 강력한 연동을 통해서 수강원 강의의 스킬 태그 및 수료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맞춤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력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12월 오픈을 목표로 이력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런칭하게 되면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제 개발 인생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봤거든요. 이제 19년도 하반기에 외부 개발 동아리를 통해서 Node.js로 개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연말에 프로젝트를 이제 그 동아리에서 했었는데 혹시 나 좀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패기롭게 빅테크 중 한 곳에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운이 정말 좋게도 합격을 해서 2020년도 1월에서 2월 2달 동안 인턴십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날카로운 피드백들이랑 이제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습득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이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개발자랑 나랑 좀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빠르게 이제라도 진로를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 내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갑니다. 사실 그런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채용 이제 서비스 런칭을 막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두 번째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같이 일하던 백엔드 개발자가 같은 학교 친구여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었고 막상 직접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2021년 2월에 대학교 졸업을 해요. 근데 졸업을 하면서 또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백엔드 개발자 2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둘 다 주니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경험이 너무 많이 부족했었어요. 경험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이제 지식 상한선을 뚫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동료가 있는 조직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22년 1월에 인프랩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이 발표를 들으시는 이제 네스트.js를 해보셨거나 스프링을 해보신 분들이면은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멀티래퍼와 모노래퍼인데요. 과거에 저는 ABC 서비스가 있을 때 각 서비스를 각 그 레퍼지토리로 생성하여 관리하는 멀티래퍼 형태로 관리를 했었어요. 이때 각 서비스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엔티티나 유틸 함수 등은 모두 복사 붙여넣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렐릿은 하나의 레퍼지토리 안에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레포 멀티 모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렐릿 백엔드 레퍼지토리 안에 B2B, B2C 어드민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들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틸 함수 등이 모두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렐립 프로젝트는 크게 앱스와 립스로 구성되어 있고 앱스 내부에는 배포될 서비스 단위로 립스에는 이제 그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티레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서비스들이 서로 통신하는 이제 코드들이 있을 때 그 코드 중에 한 부분이 수정이 되면은 그 코드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수정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모노레포를 관리를 하게 되면서 공통 코드를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코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의존성 관리가 용이하고 또 그런 전체 프로젝트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실제 랠리 프로젝트 구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앱스와 립스 이제 디렉토리가 있고 하위에 여러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모노레포 멀티 모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과거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라우트 폴더 하위의 엔티티를 기준으로 이제 전체 API 로직을 하나의 파일, 하나의 함수에 구현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 리소스별로 이제 파일들이 생기고 그 리소스에 대한 각각의 API들이 하나의 함수에 대응되게 됩니다. 혹시 DTO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다 아시는군요. 네, DTO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TO 약자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죠. 계층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객체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도 DTO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코드에는 DTO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DTO가 없었어요. 요청으로 들어오는 값은 모두 오브젝트 리터럴이었고 그 요청에 대한 검증도 앞서 말씀드린 큰 함수 내에서 이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레파지토리 레이어는 있었을까요? 당연히 DTO가 없었으니 이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예세에서 보시다시피 함수 내부에서 엔티티 객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쿼리를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구현 방식을 액티브 레코드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쿼리 하나가 굉장히 거대해지고 이제 재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엔티티 목록을 이제 조회하는 굉장히 간단한 이제 쿼리인데요.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하나의 함수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목록을 조회하는 간단한 일을 하는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제 100줄 이상의 함수가 나오게 돼요. 복잡한 로직이 이제 필요한 코드들은 정말 수백 줄에 달하는 함수도 정말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의 함수를 읽는 것도 어려워지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됩니다. 그럼 렐릿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렐릿은 현재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한 레이어에 있는 컴포넌트는 바로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에만 의존이 가능하고 상위의 레이어에 있는 컴포넌트에 의존하거나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각 레이어가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간의 관심사가 분리돼서 테스트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하기도 용이하게 되게 좋은 구조가 돼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요청을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서비스에서 반환된 값을 API 스펙에 맞게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 혹은 레파지토리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예외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레이어는 서비스와 엔티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비스는 이제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티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담는 객체로 렐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리치 도메인 모델을 지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파지토리 레이어인데요. 이제 레파지토리 레이어는
데이터 스토어에 관련된 로직을 처리하고 있고, 이제 RDBMS에서 레디스나 몽고DB로 교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저는 제가 되게 잘 짜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렐릿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단점이 많은 구조로 제가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DTO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을 내려줄 때도 DTO를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 리터럴을 그대로 반환했었어요. 렐릿에서는 현재 모든 요청 응답은 클래스 기반으로 구현한다는 컨벤션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외부 환경에 필요한 형태로 반환하는 응답 DTO인데요.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last logged inet이랑 created as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주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local date time 타입으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스펙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스펙인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리터럴이 아닌 클래스를 썼을 때 저희가 얻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티티 변경에 관계없이 DTO에서 이제 그 API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 엔티티가 변경되더라도 API 인터페이스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값에 대한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을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가 가능하고 앞에서 이제 바로 예제를 들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원하는 정보만 반환할 수 있어요. 액티브 레코드 패턴을 되게 스쳐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액티브 레코드 패턴은 엔티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메소드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이전에 시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레코드 패턴을 사용했었는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유저 엔티티 내부에 업데이트 유저 메소드가 보이시죠? 근데 그 메소드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로직 없이 엔티티의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렐릿에서는 모든 쿼리 메소드를 별도의 레파지토리 클래스에 분리하는 데이터 매퍼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두 패턴의 차이가 보이실 텐데요. 데이터 매퍼 패턴은 유저 엔티티의 업데이트 메소드 내부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로직이 없고 그것이 이제 서비스가 가지고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매퍼 패턴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액티브 레코드 패턴은 특정 엔티티가 특정 ORM이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인데요. 데이터 매퍼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엔티티와 도메인을 굉장히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서비스에서 유닛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고자 할 때 레파지토리에 대한 테스트 더블을 작성해서 좀 더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테스트 작성하는 거 되게 좋은 거 누구나 아실 텐데 사실 작성할 때는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저는 하나의 함수가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가 하는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이제 E2E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로만 진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 짜는데도 뭐 되게 작은 함수인데도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테스트 구조도 잘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냥 커버리지가 단순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 저는 테스트를 잘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렐릿이 지향하고 있는 테스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적은 양의 테스트 양을 가지고 있는 E2E 테스트입니다. 렐릿은 슈퍼 테스트를 이용해서 컨트롤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로직을 통합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E2E 테스트에서는 API 권한만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즉 이제 통합 테스트인데요. 주로 서비스 테스트와 레파지토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지 라이브러리와 피지맵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피지맵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맵 라이브러리는 포스트그레스QL처럼 동작하는 인메모리 에뮬레이터 라이브러리인데요. 최근에 테스트 속도 개선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 유닛 테스트입니다. 주로 DTO와 엔티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고 테스트를 반복해서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테스트 더블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위험한 씬을 촬영할 때 대역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을 스턴트 더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테스트 시에 실제 객체를 사용하는 대신 일종의 대역으로 쓰일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테스트 더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이전에 저는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들, 예를 들어서 메일을 전송하는 코드라든지 이제 뭐 외부 API를 쓰는 코드들은 사실 테스트를 작성을 안 했었거든요. 현재 렐릿에서는 이제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들은 스터빙과 모킹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톱은 이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객체인데요. 렐릿에서는 객체의 상태가 이제 원하는 상태인지 검증함으로써 테스트 대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스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서비스랑 웹 클라이언트 등을 이제 스톱 객체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이메일 템플릿 객체가 렌더링한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스톱 객체의 상태가 어떤지 검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모킹을 이용한 테스트인데요. 사실 테스트 더블이라고 했을 때 모킹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킹은 이제 결과를 지정해서 지정한 명세에 따라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객체입니다. 렐릿에서는 이제 테스트 속도를 개선하거나 따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 테스트 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을 때 그 외의 객체들을 모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킹은 TS 모키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렐릿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는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실제 AW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은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할 때 실제 AWS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보안, 테스트 독립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실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각 개발자 로컬마다 굉장히 수많이 실행할 테고 CI/CD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테스트를 돌릴 테니까요. 또한 이제 AWS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액세스 키가 필요한데 각 개발자가 로컬 환경에 각각의 이제 액세스 키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노출될 위험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스트 처리 시에도 하나의 AWS 테스트 리소스를 동시 접근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렐릿에서는 이를 이제 로컬 스택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 스택은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 SQS나 S3 등을 이제 비슷하게 동작하는 환경을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로컬 스택을 활용해서 로컬 혹은 CI 환경에 컨테이너를 띄워서 실제 AWS 리소스에 접근하지 않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프랩 테크 블로그에 로컬 스택을 활용한 AWS 인프라 통합 테스트라는 글을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렐릿은 이제 최근에 서비스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의 전환, 테스트 속도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코드 리팩토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또 채용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인프랩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전을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